한때 한반도 야생을 누비며 숱한 이야기를 남긴 동물 여우. 우리의 전설 민담 속에 단골로 등장하던 친숙한 동물이었다. 양구에서 여우 사체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지 약 10년. 이들을 다시 만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여우의 생명은 긴 꼬리, 뛰어오르거나 착지할 때 방향을 잡아주는 꼬리는 40cm나 된다. 몸 길이의 절반이다. 이름이 붉은 여우지만 몸 전체가 붉은 것은 아니다. 여우의 네 발끝과 귀 뒷부분은 매우 검다. 얼굴엔 치타처럼 검은 두 줄이 나 있다. 세로로 긴 동공은 여우의 특징 중에 하나. 여우는 개과에 속하지만 둥근 동공을 가진 개나 늑대와 달리 고양이처럼 위아래로 동공이 길어 어둠에 유리하다. 여우는 청각과 후각에 매우 예민하다. 꿩을 감지한 여우. 때를 노리던 여우. 드디어 공격을 감행한다. 울타리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깃을 잘랐지만 꿩은 꽤 날렵하다. 사냥 경험이 많지 않은 이곳 여우에게 꿩은 쉽지 않은 상대.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이어진다. 애쓴 보람이 있다. 야상에서도 꿩은 여우의 주된 먹이 중에 하나다. 밤에도 사냥꾼은 잠들지 않는다. 쥐의 낌새를 놓칠 여우가 아니다. 녀석의 사냥은 서툴진 몰라도 집요하다. 여우는 하루에 쥐를 6마리 이상 먹어야 산다. 여우의 레이더에 또 다른 표적이 걸려들었다. 토끼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토끼가 버둥대 보지만 여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2004년) 이후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춘 여우. 여우는 한반도 야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제작진은 사람의 눈을 피해 생존해 있을지 모르는 야생 여우를 찾아보기로 했다. 첫 행선지는 강원도 정선. 4사람이 여우를 동시에 목격했다는 지휘보다 저게 뭐지 했을 때 한 4m 정도를 날렵하게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고개를 돌려서 봐요. 사람을 보듯이. 뒤이어 화천에서 또 다른 제보가 이어졌다.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무덤 사이에 앉아있는 여우를 봤다는 목격자. 9월 초쯤 벌초하러 왔다가 한 이쯤 왔을 때 여기서 뭐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일어나서 가는 동물이 여우 같더라고요. 지금은 눈으로 덮인 이곳 무덤엔 여우가 앉았다는 자리만 풀이 누워 있었다. 과연 이들이 본 것은 여우일까? 제작진은 직접 확인을 해보기로 했다. 더 이상 테스트할 거 없죠. 들어왔는데.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우를 유인할 먹이를 뿌렸다.
혹독한 야생의 겨울. 만약 여우가 이곳에 살고 있다면 꽁치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 것이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인 건 너구리 가족이다. 삭도 미끼의 냄새를 쫓아 주변을 어슬렁거렸다. 그리고 고라니 무리. 노루가 포착됐지만 여우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제작진이 답사를 하던 화천 인근에서 여우로 추정되는 사진 한 장이 전해졌다. 한상훈 박사는 사진 속 동물이 여우와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귀가 훨씬 삼각형으로 크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발이 가르면서 길게 어느 정도 지상에서 한 40cm 정도는 높게 있게 오슬이나 너구리, 사계에 비해서 훨씬 키가 조금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꼬리가 두툼하면서 아주 이렇게 손방망이처럼 길게 늘어나 있는데 이 여우 꼬리와 아주 유사한 걸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는 거죠. 삼각형의 커다란 귀, 소형 동물보다 큰 키, 굵고 긴 꼬리 등 여우의 특징이 사진 속 동물에게 나타난다는 것. 사진을 꼼꼼하게 살펴본 또 한 명의 전문가. 그는 다른 견해를 내놨다. 여우가 아닙니다. 일단 머리부터 보시면은 이 정도로 더 커야 됩니다. 이렇게 더 치솟아야 된다는 거죠. 이 하얀 부분 두 개가 나타나면 안 되고 오히려 이 부분이 새까매야 됩니다. 완전 흑색이 돼야 되죠. 그게 붉은 여우의 특징입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앞다리 부위에 검은색 패턴이 전혀 나타나질 않고 있고요. 살쾡이도 겨울 되면 겨울털이 길어지기 때문에 꼬리가 솜방망이형으로 됩니다. 두툼해질 망정 길이는 길지가 않습니다. 여우 같으면은 저 겨울철 계절에 꼬리가 저거보다 더 길어야 되죠. 한상훈 박사는 사진 속 동물을 결론 짓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확실하게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이나 누구나 봐도 여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금 무인 카메라를 더 설치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쪽 지역에서 계속 실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 속 동물의 실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그렇다면 사진 속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제작진은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의 사진이 찍힌 장소로 향했다. 과연 이곳에서 사진 속 주인공을 만날 수 있을까? 제작진은 무인 센서 카메라 17대를 동물이 다닐 만한 길목마다 설치했다. 그리고 문제의 사진이 촬영된 바로 그 지점을 향해 가파른 산을 올랐다. 사진 속 동물은 다시 이곳에 나타날까? 제작진은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다. 사진이 찍힌 그 장소, 무엇인가 나타났다. 족제비다. 먹이가 부족한 겨울, 족제비에게 꽁치의 냄새는 참을 수 없는 유혹이다. 눈이 완전히 덮인 뒤에도 족제비는 냄새를 찾아 눈 속을 파고든다. 오소리도 먹이를 찾아 나섰다. 코로 눈 속을 뒤져 먹이를 찾는 멧돼지. 도토리밭은 멧돼지 새끼들의 먹이터다.
새끼들은 먹이를 찾아 산 전체를 돌아다닌다. 좀처럼 보기 힘든 멸종위기종 사냥도 카메라에 담겼다. 이번에도 여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사진 속 동물을 여우로 확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여우는 비무장지대에서 다리를 잃은 채 발견됐다. 그런데 이런 여우 박제마저도 국내에 남아있는 것이 10점이 채 안 된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었던 여우. 왜 여우는 사라진 것일까? 첫 번째로 꼽히는 이유는 남획이다. 여우 목도리가 유행이던 시절, 모피 생산을 위한 여우 사냥도 활발했다. 쥐약을 놓을 때 한 집에서만 쥐약을 놓아서는 효과가 적으니 전 국민은 오는 5월 15일 오후 8시를 기해서 60년대 식량 증선을 위해 펼친 쥐잡기 운동은 쥐를 먹이로 하는 수많은 동물들을 함께 희생시켰다. 그중 하나가 여우다. 최근엔 질병으로 인한 집단 폐사도 여우 감소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광견병 발생할 당시에 너구리의 폐사상을 오늘날로 통해서 유출을 해봤을 때 그 당시에 여우도 광견병이라든지 개홍요 등과 같은 전염병에 의해서 일부는 집단 폐사가 되지 않았겠나. 과거 광견병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여우가 멸종한 시기로 추정되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광견병이 창궐했음을 알 수 있다. (20여 년) 이상 여우를 추적해온 한상훈 박사가 이번엔 지리산을 찾았다. 제가 그때 여우를 직접 목격했는데 그때 저 말고 이제 일본에서 야생동물 전문가가 2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1991년 6월경에 여기를 와가지고 야생동물 조사를 하는 와중에 저녁 8시 무렵에 여우 한 마리가 학습원 관내에 최근까지도 목격이 되고 있나요? 예, 제가 그쪽에서 이제 야생동물 조사를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그쪽에서 지금도 목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여우를 목격한 장소. 이곳은 여우가 살기에 적합한 곳일까? 쥐가 잡아먹힌 흔적이 보인다. 골반 쪽 같은데요.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그냥 기본으로 봐도. 여우와 마찬가지로 설치류를 잡아먹는 담비의 서식은 여우의 발견을 기대하게 했다. 제작진은 여우의 출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유인책을 고안했다. 교미식이 암수의 분변을 채취해 탐사 장소에서 냄새를 풍기는 것이다. 다시 찾은 지리산. 무인 센서 카메라 앞에 냄새가 강한 꽁치를 매달았다. 그리고 여우 분변을 옆에 매달았다. 자기 영역이 강한 여우. 영역을 지키거나 짝을 찾기 위해 배설물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아주 잘 됐다. 지난 3월 충북 옥천. 이른 아침 여우 관련 전문가들이 이곳으로 모두 모였다. 여우의 것으로 추정되는 결정적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흙 위에 또렷이 찍힌 발자국. 전체적으로 갸름한 형태의
발바닥의 크기가 작고 발가락과 충분히 떨어져 여우 발자국의 전형적인 특징이 보인다. 또한 발자국 주변은 여우가 사용할 만한 굴이 자리하고 있어 더욱 희망적이다. 제작진은 굴을 찾아 살펴보기로 했다. 거의 원형 쪽에 지금 굴은 최근까지 누군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우 굴이라면 새끼의 흔적이 나올 수 있는 시기. 여우가 팠던 그 사이즈로 봤을 때 어떨까요?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해 굴의 내부를 살펴봤다. 일단 새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과연 이 굴의 주인은 여우일까? 굴의 주인이 나타나길 기다리는데 굴에 머리를 감고 있는 녀석. 오소리다. 이웃 굴은 너구리의 차지. 결국 이곳에서도 여우는 볼 수 없었다. 지난 5월 제작진은 마지막으로 무인 센서 카메라를 확인하기 위해 지리산으로 향했다. 2달 전 교미 시기의 여우 분변과 함께 유인 먹이 주머니를 달아놓았다. 거칠게 찢긴 채 비어버린 주머니. 여우가 다녀간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서둘러 카메라 속 영상을 확인했다. 우선 숲속의 제왕 담비가 포착됐다. 능숙하게 나무를 타고 오른 녀석은 주머니에 관심을 보였다. 밤이 되자 담비는 한층 더 대담해졌다. 집요하게 주머니를 물어뜯어 먹이를 떨어뜨린다.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끝까지 여우의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다. 여우가 사냥감을 찾아 나섰다. 여우의 청각과 후각은 예리하다. 낌새를 눈치챈 쥐가 빨랐다. 둘 사이에 한바탕 숨바꼭질이 벌어진다. 쥐는 여우를 감쪽같이 따돌렸다. 여우는 야행성 동물. 여우 연구원들에겐 밤낮이 따로 없다. 어둠 속에서 여우는 항상 움직이고 있다. 여우는 쥐를 놓친 자리에서 집벽에 땅을 파헤치고 있다. 끈질긴 사냥꾼 여우는 먹이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꼬리를 휘저으며 점프해 사냥하는 장면은 여우의 전형적인 모습. 여우는 배가 부를 땐 잡은 먹이를 한 번에 먹지 않고 한참 동안 갖고 놀기도 한다. 여우가 사냥한 포유류의 70% 이상은 쥐다. 여우는 생태계에서 쥐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먹잇감을 숨기고 저장하는 것은 여우의 장기다.
자신이 저장한 먹이 주변에 경쟁자가 나타나면 기회를 엿보다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장소에 재빨리 먹이를 옮긴다. 먹이를 숨길 땐 발과 코를 이용해 꼼꼼하게 묻는다. 변화무쌍한 야생에서 항상 사냥에 성공할 수는 없다. 저장은 여우의 중요한 생존 전략이다. 여우의 교미 시기를 앞두고 연구원들이 공사에 나섰다. 여우 굴 조성에 나선 연구원들. 볕이 잘 드는 곳을 고르고 굴에 물이 차지 않도록 배수로도 신경 쓴다. 중국에서 도입한 개체들이 올 겨울에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번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인공적으로 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우가 번식할 경우 굴은 새끼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중요한 공간이 된다. 번식 가능성이 높은 개체들을 선택해 방사장에 풀었다. 일반적으로 서열이 높은 여우가 교미를 할 확률이 높다. 소변을 보며 냄새를 풍기는 건 일종의 영역 표시다. 서열 다툼은 치열하다. 서열 싸움의 승패는 먹이 다툼을 통해 결정된다. 도망가는 꿩도, 쫓는 여우도 필사적이다. 드디어 사냥에 성공한 여우. 이제 신경 써야 할 건 다른 여우다. 먹이를 놓고 또 한 번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진다. 최후의 승자가 결정됐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암컷. 이로써 둘 사이의 서열은 명확해졌다. 겨울철에 교미한 암컷은 약 56일의 임신 기간을 거쳐 출산한다. 이 시기 여우는 번식구를 여러 개 꼼꼼히 살펴보고 직접 하기도 한다. 수컷 또한 이때가 되면 소변을 통해 냄새를 풍기며 자신의 영역을 순찰한다. 예사롭지 않은 여우들의 행동. 번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암수가 함께 있는 시간도 늘어났다. 그리고 지난 3월 말 암수 한 쌍이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숲의 초록빛이 짙어지는 봄. 새 생명을 기다리는 연구원들의 눈빛은 빛난다. 그런데 유독 다정한 한 쌍. 먹이를 두고도 다투지 않는다. 휴식을 취할 때도 함께한다. 이윽고 심상치 않은 장면이 관찰됐다. 주변을 경계하며 굴을 파는 암컷. 보통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에 출산의 징후가 엿보인다. 잠깐만요. 암컷을 주시하는 연구원들. 암컷은 굴을 판 지 20여일 만에 뭔가를 물고 나왔다. 새끼다. 늘 같이 다니던 한 쌍 중에 암컷이 미리 파놨던 번식굴에서 나오질 않아서 출산 징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찰한 끝에 드디어 새끼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출산한 굴에서 새끼를 다른 굴로 이동시킨 암컷은 굴 주변에서 경계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 이번에 여우가 출산한 새끼는 총 3마리. 그중 2마리가 살아남았다. 아직 한 달이 채 안 된 새끼들이지만 제 어미처럼 꼬리 끝에 흰빛이 선명하다. 어미는 다른 곳에 머물다가 주변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새끼들이 있는 굴 안으로 들어간다. 어미는 틈틈이 굴을 넓혀 새끼들의 성장에 대비한다. 굴은 새끼들의 식당이자 놀이터이기 때문이다. 생후 20일. 아직 새끼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은 어미의 품이다. 새 식구를 맞은 센터의 연구원들도 덩달아 바빠졌다. 예민해진 어미를 고려해 위장막 뒤에서 여우를 관찰한다. 조심스레 굴로 다가오는 어미. 새끼들이 쏜살같이 밖으로 나온다. 생후 20여일까지는 굴 안에서, 이후에는 굴 밖에서도 수유가 이루어진다. 이번 번식은 여우의 성장 과정 연구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암수 간의 행동 특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개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새끼들이 성체가 될 때까지 성장 과정과 그리고 어미에게 받는 자연적인 훈련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새끼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모습은 바로 암수의 양육 분담이다. 어미는 주로 굴 주변에서 경계를 한다. 한편 굴로 접근한 다른 여우를 결사적으로 몰아내는 수컷. 암컷이 수유하는 시기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 또한 수컷의 몫이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는 새끼를 점차 굴 밖으로 유인한다. 굴 밖에서 약 4시간 간격으로 수유가 이루어진다. 어미는 안전할 때에만 새끼에게 젖을 주러 온다.
그리고 새끼는 어미가 올 때만 굴 밖으로 나온다. 새끼들은 조금씩 거친 야생의 모습을 익힐 것이다. 생후 약 25일. 이 시기 새끼들은 젖을 먹기도 하지만 고기도 먹기 시작한다. 어미는 새끼들이 보채도 먹이를 바로 주는 법이 없다. 주변에 먹이를 묻어두고 새끼들이 냄새를 통해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먹이를 판에 물고 오는 새끼의 모습에서 어엿한 여우의 모습이 엿보인다. 여우 새끼가 어미로부터 독립하기까지는 총 6개월. 지금 이 땅에서 여우가 성장하고 있다. 여우와 사람이 더불어 살았던 한반도.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이들을 멸종으로 내몰았다. 먼 길을 돌아 다시 우리의 곁으로 돌아온 여우. 여우의 꿈은 이제 시작이다.